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중국.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산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거부감 들어요. 거부감. 그러니까 한국인인 나도 평생 집 못 살 것 같은데 중국인이 산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하죠. 확실히 연륜이 느껴지는. 무슨 얘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에 빡 종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부동산 말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매매된 부동산 중에 0.91% 건수로 찾으면 15,600건이 외국인들이 사고 판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얼마나 사나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10년이에요. 4,300명 정도가 거래를 했었고 이게 전체 거래의 0.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찍은 건데, 외국인 거래가 최대치를 찍은 2023년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에 약 73%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는 투자용, 하나는 실거주용. 어떤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느냐를 따져봤더니 집합 건물을 가장 많이 샀어요. 이 집합 건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인천이 가장 높았습니다. 2%가 조금 넘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의 1.74%가 외국인 거래였어요. 그 바로 다음으로 경기도가 1.68%, 그 다음이 이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뭐 충북, 그 다음에 서울은 의외로 좀 후순위였습니다. 1.16%밖에 안 돼요. 외국인이 거래를 많이 한 곳이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아산이었어요.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집값이 비싸지가 않아서 굳이 투자 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최근에 중국 분들 손님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꾸준하게 있는 거는 같아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서 이제 혼자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고,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산에 이렇게 실제로 중국 분들이 오시거나 하는 이유가 뭐 아산은 일단은 뭐 중국하고 가깝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에요. 아산에 보면은 아산 테크노밸리라고 이 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를 지금 9개 단지로 몇 년째 짓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입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국인은 내가 친하게 지냈던 중국인 친구가 아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 주변인들이 전부 이곳에 정착을 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이 주택 거래가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평택은 이제 또 아산하고 바로 붙어 있죠.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 중국인 노동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택에로 이사를 오는 중국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20% 내지 한 30% 정도는 안산, 수원 땅값이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들 내려오세요. 왜냐면 여기서 시흥고속도로 타면 40분 출근 거리다 보니까 지역을 여기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그러면 거주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실거주. 네, 여기는 투자는 거의 없고요. 비전동은 평택에서 알아준다는 초중고가 거기 다 있다 보니까 학군 따지시는 분들은 거의 비전동으로 많이 가시고, 평택역이나. 제가 평택에 있는 비전동이라는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에 중국인이 살고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요즘 이 비전동이 중국 분들 중에 조금 돈을 많이 모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게 뭐 엊그제 같지만 뭐 꽤 됐는데, 기존에 한국인들이 살던 동네를 중국인들 아니면 혹은 다른 외국인들이 빠르게 인구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까다롭지가 않은가 봐요.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하면은 자국민과 아무 차이가 없는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을 때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 각 가족 명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명의의 뭐 집이 한 채 있다 이러면은 이게 내 명의의 집은 없어도 이각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금이 깎여요. 근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습니다. 건설증 떼면 같이 등록이 안 돼서 부호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70%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배우자가 집이 있어. 근데 내가 소득생명이 돼. 여기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소득 서류가 안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면 배우자가 집이 10채가 있어도 나 그냥 배우자 없고 나 무주택이다 해서 70%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사는 곳, 가장 많이 사는 곳 어딜 것 같으세요? 강남이나 제주? 그렇죠. 강남이나 제주. 특히 제주도는 5억 이상만 투자를 하면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F2 비자를 줬고 그 이후에 이 투자를 몇 년간 유지를 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투자성 부동산 매매를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 제주도였고 서울권에 투자용으로 많이 사는 게 일단 대림동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이 강남, 잠실 이쪽에 부동산 쇼핑을 하러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국 부호들이 요즘 미국이나 일본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고가 아파트들을 매매하는 중국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 무엇보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매매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좋아. 이 중국 부호들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론도 다 개인 담보 없이는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자도 옛날에는 4%대였는데 지금은 8%대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중국 자본이 제일 강해요. 중국 분들이 캐시가 많으니까 50% 이상 다운페이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최근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중국 경제 위기다라는 뉴스 나오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도 부동산이 텅텅 비어 있다. 아니면 짓담한 건물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중국에서 안 사면서 왜 외국에다가 이렇게 중국인들은 집을 사느냐? 중국의 부동산 불황은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시작이 됐죠. 시진핑 주석이 이때 돈을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엄청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푼 돈이 이때 당시에 전부 부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니까 시진핑이 부동산 제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부동산 기업들을 겨냥합니다. 일단 금리가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부동산 기업에게 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이 전체 자산 중에 대출이 아닌 현금 보유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내리 3년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헝다가 디폴트를 맞이했고 이 부동산이 중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25% 정도 된다고 해요. 즉 부동산이 망하면 중국 경제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한 곳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완전히 180도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다시 부동산 부양책에 나섰어요. 금리를 많이 낮췄고 원래 중국이 부동산을 살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지역에는 건물을 살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지금 일시적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부동산을 많이 사라고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경제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가 망하는 곳이 여러 곳 나올 텐데 이거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계획하에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중국 경제 망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겠지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왜 중국 부자들은 정작 해외로 자금을 빼내는가? 이거에 있어서는 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중국의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인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나 시장에 대해서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막 떨어지고 몰락하고 이렇지 않는데 어쨌든 중국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를 상상을 벗어나는 게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갑자기 뭘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부호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인가 투자하기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고,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영토가 워낙 좁다 보니까 영원히 가격 침체로 갈 가능성을 내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데, 중국은 아예 토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개인 소유인데 건물을 사게 되면 토지는 임대료를 내야 돼요. 뭔가가 좀 찝찝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의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가 한다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되게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거죠. 특히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인사들은 접대를 할 때 이 중국 북쪽에는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 남쪽에 있는 하이난이라고 하죠. 이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 중국의 휴양 도시 하이난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접대를 하고 뭐 이제 휴양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하이난을 가는데 비행기로 4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상하이에서 제주도로 오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거기에다가 해외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가까운데 어떤 비밀 접대를 하기에는 훨씬 좋다. 그래서 중국 고위층이 제주도에 땅을 사기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초창기 이 중국 고위층과 부호들의 제주도 투자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후 시진핑 정권이 들어온 후에 관료들의 비리를 털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공산당이 나를 잡으러 올 것 같다 이러면 바로 제주도로 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튈 수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중국인이 많아지는 게 우리 경제에 뭐 안 좋은 건가요? 좋은 점도 있는 건가요? 전체 매매 건수의 0.9%면 아직은 그렇게 큰 수는 아닌데, 국내 대출이 아니라 본국에서 마련한 자금을 한 번에 들고 와서 매매 건수를 늘려나가게 된다면,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용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면 국내 부동산 시세나 이런 것들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를 조금 더 심사를 철저히 한다거나, 적어도 이 자국민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늘어난 거 보시면 중국이 많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이 들어온 자본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잣대를 놓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꼭 이렇게 색안경을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사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거를 중국 사람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게 되면 전체 외국인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을 잃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마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여론이 강한 걸 알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거주용으로 매매를 하는 부동산인데, 이 경우는 사실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를 크게 왜곡시킨다는 우려보다는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 대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후, 20년 후에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될 때는 40%, 50% 이런 수치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할 날이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 만약에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주인이 중국인인가를 걱정해야 할 날이 온 거야. 이게 현실이 된 거야, 이제.